김수민의 뉴스 밑장 최강 코너 날릴래요. 1타수 1안타를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 날릴래요가 사실은 저희가 계속해서 아주 벼르고 있었던 네. 정치인이 한 분 계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네. 천막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1편에서 우리가 다루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관장이라는 SBS 팟캐스트 프로를 하면서 네. 별개의 코너로 알짱 PD의 중구난방 역사 이야기라는 코너를 다뤘습니다. 알짱 PD라고 SBS의 그 PD 네. 뉴미디어 쪽에서 종사하시는 PD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가 나와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써가면서 막 역사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다른 진행자들 출연자들한테 쫑코를 먹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뉴스 밑장이 최초의 진행 프로는 최초의 진행 프로는 맞다. 네. 그런데 진행 코너는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중구난방 역사 이야기를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분이 막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와요. 알짱 PD가. 근데 네. 끝까지 못했던 주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 나왔는데 끝까지 못했던 주제. 임진왜란 흑인 용병설. 뭘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네. 딴 데로 새다가 다른 거 들어왔다 하면서 그리고 그분 또 그 다음 주에는 흑인 용병설 준비 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프로그램 종영 때까지 그 주제를 다루지 못했던. 당시 근데 해귀로 그렇죠. 불렸죠. 네, 네. 바다의 귀신. 그런 게 있어요. 알짱 PD가 구라를 친 건 아니었구나. 흑인 용병들이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는데 그게 이제 과연 흑인인가 네. 혹은 동남아의 네. 혹은 아랍계인가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는 피부 톤이 조금 까무잡잡하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왔었다. 근데 또 이제 오키나와나 이런 데 보면 그렇죠. 일본- 네. 류큐국이잖아요. 네. 류큐국가 이런 데들 보면 약간 좀 이제 피부가 그렇죠. 일본 까무잡잡하니까. 내에서도 예,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맥거핀이라고 하죠. 예, 혹시 조원진 의원 또 날릴레오의 맥거핀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나올 듯 안 연중만 나오는. 올리다가. 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네, 어쨌든 간에 근데 다뤄야 될 사람이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 요번에도 놓치시지 말고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미지의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만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가 댓글 읽어주는 코너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우면 그리운 대로 님께서 이 대표님은 김태욱 씨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시다. 떠올랐어. 이분 또 올라왔네요. 김태욱 씨를 아실 정도면 연배가 나옵니다. 김태욱 씨가 거의 90년대 말 정도까지만 활동을 하고 2000년대에도 나왔었어요. 그 백윤식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야. 왜 교란시켜? 네, 그 그래서- 백윤식 씨가 뮤직비디오에 나오고 가수가 드러나지 않은 노래가 2004년에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태욱 씨. 김태욱이었다. 그래서 아마 그 최시라 씨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네. 거의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런 얘기 좀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네. 네. 참고로 저는 노래할 때 최시라 씨의 전 남친이었던 신성. 네, 그분이랑 목소리 비슷합니다. 네. 하여튼 그 그러면- 김태욱 씨도 네. 영남고등학교 그렇죠. 선배님이. 이창원 씨 그러면은 노래방 가면 김태욱 씨 노래 부릅니까? 목소리도 저는 신해철 비슷한데. 씨랑 비슷해집니다. 이게 다 노래할 때와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는. 천용길 편집장은 노래하시는 거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이 공중파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어디예요? 안동 소개 좀. MBC. 안동 MBC 사생결담이라고 사생결담. 예, 담. 이 그게 결이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구 경북의 썰전 비슷한 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이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도 네. 다뤘고 네. 뭐 최교일 의원 네. 그리고 영풍 석포제 이런서 뭐 등등을 다뤘는데 네. 제가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노래를 한 곡씩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럼 네. 한 줄평 비슷하게 노래하는 거예요? 네, 한 줄평으로 노래를 하는데 지난주에 방영됐던 분에는 네. 제가 방탄소년단의 네. 파이어
이 박종철과 최교일을 모두 날려버린. 불태워버리자. 그리고 야 우리 코너명 날릴레오는 양반이네. 네. 그리고 소명의 빠이빠이야. 이제 집에 가시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그거는 노래하는 건 본인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제작진의 본인 아이디어입니다. 스타 기질이 있어. 그러면 노래방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노래방에서는 주로 랩을 합니다. 랩도 여러 가지. 아니 혀도 짧은데. 네. 제가 가요제에서 수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가요제? 고등학교 가요제에서. 학교에서 하는? 네, 학교에서 하는. 그때 뭐 불렀어요? 불렀던 노래가 네. 진우션의 에이요. 에이요? 네. 에이요. 그리고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네. 뭐 등등의 네. 이 래핑을 한창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태욱 선배가 네. 우리 학교 가요제 한번 왔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출전을 했었어요. 그 기억나네. 뭘로 출전했어요? 저는 그때 기타를 쳤는데 이제 밴드로 기타로. 그때 이제 건젠로지스 네. 거를 이제 카피해서 갔는데 무슨 노래? 건센로지스. Don't Cry라고 발라드 노래 있어요. 끝날 때. 네. 이렇게 끝나는 거 있어. 왜냐하면 건젠로지스 중에 그 곡이 기타 솔로가 제일 쉬워. 아 맞아. 그래요. 아 그렇네. 느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제 고등학생들이 잘 많이 카피하던 곡인데 갑자기 김태욱 씨 보고 싶네요. 뭐야? 건센로지스로 갔다가 김태욱 씨가 왜 보고 싶어? 아 그렇군요. 내가 뭐 읽다가 이렇게. 네. 그 천집장의 그럼 천집장은 힙합을 좋아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노래방 18번 중에 네. 에미넴의 네. 로즈 유어 셀프. 로지였어. 네. 진짜로? 네. 그 8마일. 네, 원샷. 8마일. 네. 나도 에미넴 노래 중에 그거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멋있어. 짠짠짠짠짠짠. 약간 락키해 시작할 네. 때. 그래서 그렇다고요. 뭔 얘기하다가 네. 김태욱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맛있는 저녁님께서 이름 생각 안 나서 헤매는 자연스러움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진짜 마음 가까워져 오니까. 그렇죠. 네. 이명규 의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도 나름 지역 사실 정치계에서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인데. 맞아요. 네. 그분도 선거철만 다가오면 변호사 사무실을 음. 선거가 뜨면 옮겼다가 떴다방처럼 하시는 분인데.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김관용은 언제 총리가 되냐 얘기하면서 차기 총리설 이런 얘기들 네. 했었고 저는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파리님께서 네. 홍석현 총리의 한 표 봅니다. 괜찮은 수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욕먹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반대 8 찬성 빵이 찍혔어요. 저는 그 총리 얘기하다가 네.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네. 근데 저는 추미애 카드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여성이고 경력이 있으면서 네. TK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추미애 카드.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추미애 카드는 이게 대구의 오랜 떡밥이죠. 대구 시장 후보로 남겨두고 싶어? 남겨두고 싶어요. 대구에 네. 1년에 얼마나 오는지도 모를 사람을. 네. 근데 추미애 솔직히 이건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추미애 전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좀 그래요. 네. 네, 기류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 가능성은 저는 옛날에는 추미애 대표가 한번 하지 않을까 총리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건너간 게 아닌가 예,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홍석현 총리를 본 거는 저는 홍석현 씨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엑스파일 네. 예, 그 삼성 엑스파일이죠. 안기부 네. 도청 사건에서 나오는 정경유착의 주인공이긴 했는데 근데 진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다고 봐요. 안보 통일과 경제 양쪽에서 예 그리고 실제로 김상조 정책실장 네. 홍석현 총리랑 가깝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업셋이 아니구나 리셋 코리아 네. 업셋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리셋 코리아 할 때 김상조 실장이 참여를 했었고요. 여시제 이거 음모론의 진원지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렇죠. 이현재 네. 국무총리가 참여하다 보니까 네. 특히나 또 그런데 여시제나 이런 뭐 리셋 코리아에 보면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석현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랜드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계열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이 저울질을 하다가 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한 셈이에요. 네. 예, 그리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홍석현 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장관을 좀 맡아 주시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로 내가 장관 맡을 짬밥은 군번이다 그랬다. 군번은 아니다. 근데 그 말은 나를 총리시켜 주시오라는 말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홍석현 씨는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북 특사나 대미 특사를 보내주십시오. 일단 외교 쪽에서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가능성 없진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 혹시 설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온 얘기가 김진표 총리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예. 이야기가 어떤 분은 김진표 총리 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다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진표보다는 홍석현이 훨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오전에 네. 김진표 의원이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 총리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 저는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거는 래퍼 김진표입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 이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현역 의원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 누가 나올 거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네. 오히려 민주당 밖에 민주당 바깥의 의원? 네 누구요? 정치 8단 박지원? 네. 아 이건 너무 파격적이야. 네. 그러니까 안 시켜줄 거야. 제 생각에는 김관용 총리설이 유력하고 그렇게 가려면 전라도 출신을 네, 더 줘야 먼저 박지원을 이거 다 갖다가 김관용 총리설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뉴스민 김관용 후원 가야 받으려고. 뉴스민 그 국조실 후원 받으려고. 네. 그때 나는 정세균 전 의장 얘기를 했고 네. 이창원 대표는 누구 얘기했었죠? 총리? 저는 그때 누구 얘기했지? 결국 얘기 안 하고 넘어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어요. 하다가 네. 김관용 얘기가 네.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얘기합시다. 네. 자 여기서 저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그럼 김현미도 김현미도 그렇고 저는 김현미 추미애를 둘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윤해 부총리의 그 얘기도 이제, 없진 않아요. 예, 네. 이제 또 승진 이것까지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하여튼 여성 중에 한 명을 상징적으로 하여튼 이 정권 안에서 총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장상 네. 총리 물론 이제 서리까지만 올라갔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과 같은 그 정도 급의 사람을 좀 하마평에 올려야 되고 그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성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러면 누구한테 걸겠습니까? 추미애가 유력하다고 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이게 또 정보가 오니까 모르겠네. 이거 흔들릴 수 있는. 이거 내가 그 뭐야 교란일 수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걸어봅시다. 자 이거 걸어가지고 정치자분들이 주신 후원금 있잖아요. 네. 이거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에 진짜로? 걸겠습니다. 네. 무리수야. 저는 자, 그럼- 잠깐만 정치자 여러분들 그 제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추미애. 그대로 그대로. 일단 고수하는 네. 걸로. 난 정세균인데 제가 정치부심이라고 김용민 씨가 진행하시는 네. 그 프로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정치부심에서 내가 정세균 카드를 얘기하니까 다들 의장 출신이 어떻게 총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가능성 있다고 보고 정세균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저는 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총선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불출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국회가 바뀌는 거죠. 네. 20대 국회로 21대 국회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떡밥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총리라든지 국회 추천 총리 네. 이 카드를 완전히 안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미 의장으로 추천이 돼 본 사람이 뭐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세균의 뭐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아까 홍석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세균 하면 좀 그래도 이게 있잖아. 무게가 있잖아. 네. 실수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안정감 있죠. 안정적이고. 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뭐 좋고 네, 싫고 네. 이거 떠나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변함없이 중량감 있는 인사를 원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처럼 그렇게 본다면 정세균은 저는 계속 영순위로 꼽힐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세균 본인이 그러려면 총선에 불출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선 생각도 완전히 거의 접어야 될 수 있어요. 정권 중반기 총리라면. 네. 그래서 저희의 내기는 정세균, 김수민은 정세균, 네. 천용길은 박지원.
이창호는 추미애. 내가 네. 천용기는 이기겠다. 아니 이겼다의 기준이 뭐야? 무조건 이기겠다. 예, 저희 정치자 여러분들 요거 저희 내기할 때마다 좀 기록 좀 해주세요. 우리도 기억 못해. 그랬나? 저희가 서기 알바를 기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나. 모두 함께해요. 정기 후원자시죠. 이분이 네. 울산 MBC, 목포 MBC, 지역 KBS, 뉴스민 등 지역 언론 기사들도 포탈에 나오고 중앙에서도 네. 받아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시고 계시는 충남에서도 대표할 만한 지역 뉴스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포털 문제, 지역 언론 기사에 대한 포털 문제는 네. 따로 한번 다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뉴스민 전공이거든. 아니 따로 한번 다뤄야겠네요 하시길래 그러면 이창원 대표가 준비해 오십니까? 아니, 라고 뉴스민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뉴스민한테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이 남북 분단 문제만큼이나 문제가 이 중앙 집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대한 분권이 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언론의 미디어의 집중화, 집권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팟빵도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바다 와서 보니까 이 집중이 너무 심해. 독과점이 너무 심하고 거기 김수민이 또 부역하고 있고. 내가 부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침투해가지고 중간중간 방송에서 뉴스 밑장이라고 언급을 해주면 실제로 우리의 그 조회수도 네. 살짝씩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침투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목선 하나 타고 침투했어. 연대를 해야 되는구나. 야권연 뭐야 이거? 연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침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김수민 씨에게서 네. 남태우 씨의 그 향기가 난다고. 이게 나름 팟캐스트 스타시더군요. 남태우 남태우 씨가?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남태우 씨가 또 대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나침박 또 네, 했었고 했었죠. 그 나는 전에 침박이다. 저는 이제 그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라고 네. 이분이 거기에 사무국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인디 503 인디 503이래. 인디 053하고는 아주 가까운 단체입니까? 가깝게 있었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제가 이제 한 그 뭐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축제 사무국에서 일할 때 제 네. 옆방이 대구 경북 독립영화 협회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서 사무실을 놔두고 왔다 갔다도 많이 했던.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저리 끊이질 않아 말씀이. 네네. 그런 캐릭터로 지금 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어떤 분이 남태우의 향기가 난다. 왜 얘기를 했냐면 주저리. 왜냐면 주저리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이 짚는 건 다른 부분인데 지난주에 대구시 로고 네.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음모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남태우 음모론. 씨는 네. 아니 음모론이 아니야.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잡고 있네. 남태우 씨에 대해서 이제 남태우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음모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는데 남이 이제 얘기를 이어가잖아요. 네. 다시 돌려놔요. 자기가 하던 얘기로. 실제로 제가 그 얼마 전에 수다맨들 네. 녹음을 하면서 강성범 씨 네. 우리 천용길 예, 편집장 예, 닮은 예. 개그맨 개그맨. 강성범 씨한테 제가 뭐 얘기하다가 말귀를 자꾸 돌리려고 하길래 제가 말을 다시 물기를 끌어오는 네. 이런 플레이를 하니까 강성범 씨가 이 남태우냐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더니 아니, 근데- 제 맞은편에 있던 이동형 씨가 최악이구만. 근데 강선범 씨는 네. 나름 스타인데 네. 어쩌다가 남태우, 김수민 같은 이런 분들과 함께. 네. 그리고 남태우 씨는 제가 딱 한 번 뵀어요 실제로. 음. 미르 미디어 회식할 네. 때 오셨어요. 아하.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젠틀한 사람이 이동형과 남태우였다는 사실. 그분들이 왜 젠틀한 줄 알아요? 몰라요. 그분들이 네. 다 선비의 고장인 경북 출신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교일도 선비의 고장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기생들을 만나러 이완영도. 무슨 놈의 선비가 안 돼! 네, 그런 선비가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남태우 씨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자님 부럽네요. 저도 출향민입니다. TK 출신이군요. 왜 부산에서 사시나 봐요. 왜 부산은 이런 훌륭한 시사평론가가 없는지.
호그와트 3편을 기다리며 빨리 올려주세요 현객증 나요 하셨고요. 댓글 읽어주는 아무 말 대잔치 부탁한다고 5부를 만들어달라고 5부 만들어 주기를 바라신다면은 돈을 내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얼룩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얼룩 공구님께서 와우 광고다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어디서 듣고 우리 게시판에 댓글 달려? 우리 다른 광고 붙었어? 아니에요. 없어요. 이분 분명히 네. 딴 데서 방송 듣고 그렇군요. 여기다가 남긴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안 받나요? 안 받는 게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얼마든지 받고 싶습니다. 네. 뭐든지. 방금 받고 싶습니다 할 때 구미시장 장세용 시장 소리가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저로서는 쭈쭈00님께서 대구시 수성구에 월드컵 경기장 앞에 의료단지 조성한다고 네, 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어떤지 설명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게 권영진 시장이 수도 관련해서 유착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라고. 그럼 설명 주세요. 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는데. 네, 요거 좀 설명해 드리면 네. 대구시 월드컵 경기장 그 네. 라이온즈 파크가 있는 지금 곳. 이제 대구 네. 스타디움이죠. 네. 네. 그 이 지역에 여기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대구가 여기에 수성 알파시티라는 명칭을 붙여서 의료 산업 단지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료 산업이 이쪽 회사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의료 산업 단지를 유치를 하려면 병원이 들어와야 되고 뭐 등등의 여타 이제 의료기기 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서 네. 공터로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새로운 건물들은 다 IT와 관련된 업체들만 일부가 들어와 있고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이제 인근에 그 회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뭔가 음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유치가 제대로 안 돼서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네. 그러는 상관에 이 지역의 땅값이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그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땅부터 덜컥 네. 혹은 계획부터 덜컥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해버리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네. 경작하려고 했던 원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네. 일단 알파시티는 그래도 지금 이제 연호동 그 삼덕동 일대가 아주 큰 개발을 하는 네. 대구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금 뭐 라이온스 파크 들어왔고요. 뭐 간송미술관이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간송미술관? 네, 네. 간송미술관이라고 네. 간송 전영필 선생님 그렇죠. 뭐 문제가 네. 이것도 많은데 네. 이것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간송 전영필은 워낙에 유명하신 네. 분이라서. 그렇죠. 네. 네. 뭐 미술관 분원이 이제 대구에 이제 또 생기게 되죠. 뭐 네. 등등의 인프라들이 생겨나고 이곳에 또 이제 대단지 주거 타운까지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 어떤 지도를 바꿔내는 네. 이런 큰 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알파시티 하나만 떼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인근 것을 같이 봐가면서 이거를 좀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수성 알파시티의 MOU는 체결했으나 준공이 확정되지 않았던 네. 롯데몰 네. 이 아울렛이 들어오기로 뭐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이 롯데몰이 들어오고 나면 이 주변 지역 개발도 원래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대구시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민자 유치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자유치까지 네. 좀 골치 아픈 사업이 될 텐데 앞으로 좀 다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JISK님께서 뉴스관장 통해서 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층적으로 길게 얘기하는 방송이 별로 없어서 아쉬웠는데 뉴스 밑장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심층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한 반가움을 표명하셨고요. 주 3회는 듣고 싶은데 2회로 만족해야겠네요라는 구절에서 제가 빈정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에피소드 5개 올리고 있는데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팬 맞아? 이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대구시 로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유한국당 색깔 빨간색 넣은 거 네. 아니냐 의심을 했는 거에 대해서 이 분께서
그런 댓글이 실제로 있다. 김수민 씨랑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제가 조금 정돈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컬러풀을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C 다음에 오는 O에다가 그 O 동그라미 위에 2개의 동그라미를 더 붙이고 밑에 2개를 더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 색깔을 넣은 디자인이었고 처음에 있었던 검은색 그리고 분홍색 이게 2개가 각각 빨간색과 보라색으로. 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 빨간색이 들어간 것 자체로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왜 하필 중간에 네. 가운데에 있는 거기에 왜 빨간색이 들어갔냐. 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빨간색을 제일 위에 넣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무지개색을 친다면은 빨주노초 반환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빨간색을 굳이 중간에 넣었어야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음모론을 떠나서 제가 디자인 담당자면 이 중간에 빨간색 말 나온다. 처음부터 있었던 빨간색도 아니고, 예. 갑자기 들어온 빨간색인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말 나온다. 이거 좀 색깔 배치를 바꿔야겠다. 이 얘기는 해야 돼요. 네, 색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디자인을 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감각의 소산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설득된 거야? 다 납득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호그와트 편에서 공항 네. 얘기를 다뤘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항. 김부겸은 왜 저런 플레이를 하느냐. 네. 근데 뭘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구에 공항 만들거나 대구에서 하자는 대로 공항을 어디에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일절 안 했죠. 그 제 네. 개인적으로는 공항 자체에 반대예요. 물론 조금 열어두고 논의를 해보자는 주의고 그리고 굳이 대구 경북이 밀었었던 가덕도 밀양과 부산의 가덕도 중에 솔직히 나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가덕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리고 전용길 편집장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김부겸이 지금 김부겸도 어디에 공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총선 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특히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황 상태로 빠집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의 플레이는 왜 저러느냐, 어떻게 해서 저러느냐 이걸 우리가 해설한 겁니다. 근데 무슨 뭐 언제 우리가 대구에 신공항 짓자고 했어?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렸고요. 저는 이것만 하나만 좀 짚고 네. 넘어가면 김경수 지사의 네. 지금 이 스탠스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공항에 관한. 그러니까 왜요? 어찌됐건 이제 밀양이 네네. 이제 후보지였단 말이죠. 그게 네. 이제 대구 경북의 전략이기도 했고 경남과 울산을 포섭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네. 통해서 사실 부산을 그때는 고립시키는 이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거를 헝클어뜨리고 어찌됐건 오거돈 시장은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으로 그렇죠. 가자. 참고로 울산이랑 경남은 예전부터 그렇게 부산 신공항을 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서 밀양에 좀 가깝게 됐죠. 그러니까 밀양은 자기 이제 지역구가 아니라 자기의 관할 구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거는 경남은 사실 편해요. 밀양에 가든 가덕도로 가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그래서 김두관 옛날에 경남지사도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거든 별로. 근데 아마 부산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부산 지역 선거 전략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네. 신공항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되면 밀양이냐 가덕도냐 혹은 뭐 대구의 지금 군위소보 뭐 네. 이쪽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 김경수 지사는 그러니까 밀양에 대한 것은 아예 그냥 이야기조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행보가 그 다음에 예측이 좀 돼야 되는데 예측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의 역할 분담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덜컥 받지는 않거든. 뭐 어느 정도 열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부겸도 자기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그 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쿠자님께서 대구 경북은 아무리 진보 팔아도 결국 대구 경북 그러니까 저희를 디스하는 댓글을 달렸습니다. 지역 이익이면 여기 애들은 진보 파리들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누구든 다 박정희 이명박근혜와 동급 취급할 애들 급하고 아쉬울 때만 그쪽에 이런 진보 파리들이 나옴. 생각해보면 근데 꼭 이런 애들 정의당이나 녹색당류들 나와 꼭 진보 흉내내며 민주당 까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애들 많았음. 대구 경북은 진보건 보수건 결국 대구 경북이다 이게 과학이다 하셨는데요. 조카이 새끼야. 이분 때문에 댓글이 달렸어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지적해주는 코너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럼 더 욕먹어. 이 댓글이 아마 이분 때문에 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우리한테 한 얘기는 대구 경북 인간들은 별 수 없는 놈들이고 진보인 척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이나 까고 문재인이나 까고 하면서 근데 진보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 너네는 우리가 싸울 때 뭐했냐 너는. 너네야말로 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될 만 할 때 튀어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상이나 그리고 이제 중앙 언론에서 늘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 걸어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거잖아. 내가 이런 새끼들 때문에 진짜 이 야밤에 돈도 안 되는 거 진짜 뭐라고 이런 새끼들 때문에 하는 이런 겁니까? 새끼들 때문에 좀 알아들으라고. 진짜 이런 인간들은 진짜 도움 안 돼요. 이 대구 경북 안에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낮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컷 쌓아 놓으면은 밖에서 쳐가지고 다 무너뜨려. 일례로 대표적인 거 제 경험을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원 할 때 사실 저는 박정희 기념사 반대 말고도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인디 053이랑 같이 구미 독립영화제도 했었고 나 이거 남유진 날릴래요 할 때 남유진 날릴래요 한 내가 5편 만든다. 내가 줄여서 5편이야. 안 줄이면 이걸로 그냥 따로 팟캐스트 분사해야 돼. 남유진 전 구미시장 날릴레오 거리 중에 하나가 독립영화제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도시 밖에서는 제가 주로 불산 사태하고 단수 사태 좀 큰 사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정희 기념사 사업 반대건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댓글에 구미도 저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달리는 댓글 거의 없어요. 없죠. 구미 개새끼들아. 그럼 나도 개새끼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구미 시의원 저 새끼는 왜 박정희 찬양하냐고. 읽고 얘기해 이 새끼야. 그냥 구미 시의원이면 다 그래? 예. 근데 저 얼마나 어이없는 사태를 겪었냐면 제가 시의원 끝나고 녹색당에서 당직 선거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저의 흑역사처럼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때에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다가 녹색당에 입당했을 때 아닌가요? 입당했을 때가 아니라 입당은 난 창당 멤버였어요. 예. 창당 멤버였는데 재선을 도전할 때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재선 도전자뿐만 아니라 전 후보들 다 소개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당원이 중앙당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구미에 있는 무슨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 녹색당에 있냐고. 왜 그런 사람 받아주냐고. 야 개새끼야. 내가 진짜 그때 못했던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는 게 좀 그러니까 부산하고 또 다른 게 부산에서 뭐 한다 이러면 지역주의에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부산의 민주당하고 대구 경북의 뭐 진보정당 이렇게 칩시다. 누가 더 어렵습니까? 후자가 훨씬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지역주의에 도전하는 뭐 이러잖아요. 대구 경북이면 뒤에 뭐가 다 달려있든 간에 다 지워버려. 대구 경북 개새끼 다 묻히는 거예요. 이 새끼 진짜 너 딱 걸려서 나코자 이 새끼 잘 걸렸다 이 새끼 진짜 확 그냥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이젠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대구 경북 지역 밖에서 응원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애청자분들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많이 보람 없는 적이 많았고 우리가 알아서 이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겠다 이런 체념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배주의를 우리 패배주의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패배주의가 있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떠났지.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저 그렇게 살거나 했을 텐데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나머지 패배주의까지도 쓸어낼 수 있는 힘을 청취자분들한테 얻으면서
예, 그 정치자들 사이에 섞여온 이 악플을 굳이 읽어드린 것은 예,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댓글을 제가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이게 뭐 글자가 영어라서 VMFPWMSH 저거 뭐 한글을 영어로 한글을 영어로 바꾼 것 같네요. 네. 오늘 한승원 변호사가 언급한 민청학년 사형수 여정남 씨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경북대 학생회장 여정남. 요 댓글을 보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지금 정당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이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대구 경북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대표하는 게 아니다. 네.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 민청학령 사건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리고 이 민청학령 사건을 다룬 이 팟캐스트를 유스민에서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민이 참고로 뉴스민장 말고 네. 뉴스민 팟캐스트가 따로 있죠. 네, 모두의 유스민이란 팟캐스트를 네. 한 8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구독자가 8개월 동안 60명이었어요. 어쩌다 그랬어요. 60명. 나도 신기하더라. 어떻게 네. 60명밖에 없지? 네. 아니 그 애독자들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그 팟캐스트를 60명 구독자 수를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유스민의 애독자들은 네. 팟캐스트 팟빵을 듣지 않는다. 아. 실제로 유스민 그 애독자들 가운데 네. 유튜브 채널 유스민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스미장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조회수가 왜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그 유튜브에서 유스미장 조회수가 한 뭐 400에서 500 평균적으로 나오고 많이 네. 나올 때는 한 1200 정도가 나오는데 네. 이걸 유튜브에만 올린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또 팟캐스트를 안 듣는 네, 거죠. 팟캐스트를 안 듣고. 그래서 이게 매체별로 사람들이 분화돼 있구나. 네. 예. 여하튼 모두의 유스민을 검색해서 네. 일단 구독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이게 구독자가 500명 이상 늘어나면 네. 다시 팟캐스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정남 열사는 뭐 지역계 우리 뭐 지역에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네. 어떤 민주 열사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진짜 뭐 모두의 뉴스민도 물론입니다만 또 네. 기념사업회도 네. 대구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에서 네. 기념사업회도 있고 여러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뉴스민이 이게 지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 그 민주 운동에서 중요한 분들에 대한 기사들도 많이 네. 예,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를 참조해 보시면 어떤 네. 분이신지 잘 알 그렇죠. 수가 네.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나 여성운동가 네. 소개도 있죠. 네, 지금 저희가 그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15일에 맞춰서 이 다큐와 또 여러 영상들, 기사까지 이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요즘에 김원봉 선생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사회 악습이 뭐냐면 한 명만 집중해서 뛰어요. 근데 김원봉 선생은 1번 타자고 네. 1번 타자 출루시키고 빨리 네. 계속해서 또 속속 독립운동가 뭐 분들 2번, 3번, 4번 네, 계속 소개를 나와야죠. 하죠. 예. 예. 뉴스민이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준비한 주제로 아 이제 주제야? 그 주제 아니었어? 머리 힘들어. 아유. 자, 이제 댓글 코너 끝이 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네네. 특히 그 대구 경북에 좀 궁금하신 점들 네.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날릴래요. 누굽니까? 우리 오늘은 이창원 대표가 지금 마운드를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제가 네. 상당히 상당히 벼르는 표정인데. 푹 쉬고 나와가지고 네, 이완용에게 천용길이 있었다면 네, 이분한테는 이창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민선 7기 대구 동구를 이끌고 있는 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장 이 백이철이라고 하는 네. 이 청장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참고로 이 대구 동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접전을 그랬죠. 벌였던 맞습니다. 네.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1대1 대결이 아니라 3파전이었죠. 아니요. 네. 5파전이었습니다. 와. 4파전이었습니다. 3강 구도. 아, 3강 구도. 3강 네. 구도인데 네. 5파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땠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이 대구는 동구가 참고로 유승민 의원의 갑을이 지역구를 있습니다. 갖고 갑을. 있죠. 그래서 갑
현역은 지금 정종섭 예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고 교수 출신이죠. 네, 교수 출신이고 친박으로 그렇죠. 불렸던 네. 그리고 그 갑구가 원래는 유성걸 의원이라고 거기는 비박이었는데 그렇죠. 유승민 의원 그 친구죠. 그렇죠. 네, 그 직계여서 유승민 의원이 이제 당시 유성걸 의원을 밀었고 근데 정종섭 의원이 내려왔는데 깨져버렸지.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은 자기는 이제 그냥 동구을에서 당선이 되었고 이런 이제 지형이었는데 이게 백이철 청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이에요. 네. 근데 이전에 민선 6기가 누구였냐면 강대식이라고 바른미래당 유승민계입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붙었었고 네. 또 민주당에서 네. 아주 젊은 서재헌이라고 하는 이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죠. 네. 젊은 후보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 유승민을 잡겠다.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 네. 라고 해서 그게 누구예요? 조원진의 아니 조원진은 여기도 나와. 왜 조원진이 여기서 등장하지? 조원진 의원의 누나. 한의사예요 이분이. 네. 이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풀 대한애국당 후보로 컬러풀 대구가 이 4당 체제잖아요. 이 4당 체제의 접전이 당시 동구에서 펼쳐졌었고 백이철 동구청장 당시 후보가 37.38%로 1위.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현 후보가 33%, 4%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당시의 그 현역 구청장이었던 강대식 후보가 25.78. 그리고 애국당 이름도 기억 안 나. 조화영 의원 후보가 1.69. 1.69. 네. 뭔가 독특한데 69. 1.69로 이렇게 결과가 돼서 백이철 동구청장이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분이 제가 이번에 처음 된 거죠. 이번에 처음 됐습니다. 옛날에 한 적 없죠. 네,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고 대구시에 이제 공무원도 했었고 그 동구청 부구청장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 캐릭터입니다. 오 진짜로. 거의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뭐 대구 동네 얘기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예, 이거 진짜 이완영하고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제가 예감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초에서의 문제는 이 기초지자체장들은 거의 그 동네에서 왕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근데 그런 어떤 넘버원 갑질 내지는 꼰대질. 제가 파팜이라고. 파도 미친 짓이라고. 어떻게 이런 짓만 골라서 할 수 있지? 라는 게 너무 많아요. 백이철. 참고로 이런 대구 동구 같으면은 국회의원이 2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2명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면 좀 셉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부구청장, 그 2015년에 부구청장, 동구청 부구청장을 하고 부구청장이면은 공무원 출신. 3급이죠. 그렇죠. 부의사관입니다. 꽤 이제 고위 공무원이죠. 그리고 이제 대구시장이 임명하죠. 그렇죠. 그 자리는 시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해가지고 주고 참고로 이제 각 구에는 정무 부구청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시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부구청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대구 경북 성묘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 이 자리가 이제 그 국장들이 퇴임하고 가는 자리예요. 전형적인 낙하산 자리인데. 관피야. 네, 관피야지. 여기에서 이제 DTC라고 하는 그 기관을 위임과 위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잠깐만 벌써부터 이창원 표정이 이글거려. 지금 새벽 2시 20분인데. 그리고 솔직히 1, 2부 때 이창원 대표 오늘 몸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그라들고 계셨는데 특히 아까 2부 들어보시면 막판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지금 바로 살아나네. 여기에서 이제 그 성묘산업연합회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이철 상금 부회장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하 직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이제 1,000만 원짜리 계약을 부하 직원이 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딜레이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한테 이 지랄이다. 돈 1,000만 원짜리 갖고 석 달이나 지랄에 쌓고 계약도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해 비영신 같은 것들이 무슨 이따위 이때를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녹음을 합니다. 백이철 동구청장이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시절 했던 폭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경력 써가지고 지랄이야. 왜 이만하고 환경만하고 매달 달라? 회의할 때마다 달라 왜? 수의계약을 하더니 마음대로 안 하겠는데 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석 달 안이나 지랄했었고 뭐? 계약이 안 돼서 일을 못해?
당신 같은 것은 무슨 직원이 직원이 녹음했어요.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네. 평소에도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일상적이었다. 일상적이었다. 그렇죠. 그때 한 번 했으면 이분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럼 녹음할 새도 없지. 없지. 예. 근데 계속 켜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백이철이라는 이름이 네. 지역에 이제 확 퍼지게 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휴민트들 그때는 그러면 정치권 입문 전에 입문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정치권 퍼졌다. 입문을 타진하고 있었어요. 타진하고 있을 그 때 공무원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그 사람 나온다, 있을 때, 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을 텐데 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터질 게 터졌다. 이 지역의 행정가에서는 이분 때문에 전보를 조치했던 당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동구에 있으면서 네. 시청 직원들이 동구만은 전보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대구시 국장으로 온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빨리 동구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터전 하여튼 이래서 이 섬유산업 연합회의 상금 부회장 시절에 백이철 이 청장의 네. 이 인격 비하 발언이 터지면서 당시 그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걸 네. 틉니다. 참고로 이재정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대구 출신이죠. 출신입니다. 대구 출신. 네. 대구 출신이고 그래서 이거를 틀면서 막 고함 지르고 욕지거리 있는 것이 국정감사장에서 네. 짜랑짜랑 울려요. 그러면서 이재정 의원이 이제 권영진 시장을 질타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네. 이런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런 그 사단이 권영진 시장이 임명한 거예요. 임명을 한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드냐라고 네. 하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입에 담아 보세요. 왜 못 담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거친 언사를 네. 아주 그냥 뭐 서스럼없이 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뭐 네. 다 저한테도 전달하지 못하니까 백이철 구청장의 인상차기가 대충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로 설명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반상회를 했는데 또 제가 기자라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혹시 우리 청장님, 저희 지역구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혹시 조폭 출신이냐? 야, 진짜 천집장은 외모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근데 이게 대구 동구가 좀 독특한 게 네. 대구 동구가 다른 곳들은 보통 이제 관료 출신이라든지 네. 이렇게 기초지자체장들이 조금은 이렇게 좀 이런 쪽에 행정 쪽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됐는데 대구 동구는 유독 그 관료 출신들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백이철 청장이야말로 관료 출신으로는 최초?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민선에서는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정치인 청장들보다 훨씬 더 조폭같이. 그리고 제가 아는 약간 그럼 약간 강력계 형사 이런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예, 머리도 네. 스포츠 머리를 그렇죠. 하고 얼굴은 울그락 불그락 늘 약간 붉게 상기돼 하나 있는. 있어요. 예. 근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중에 한두 명씩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아는 동구청의 공무원은 네. 이분이 그 구청장에 당선되는 걸 보고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죠. 원래 알고 있었다. 악명이 높은 네. 악명이 높았다. 부구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네. 악명이 높아서 제발 이분만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대한애국당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공천 과정에서 네. 한번 사단이 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작년 지방선거. 네, 작년 네. 지방선거 네. 때 원래는 그 지역의 시의원,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시의원 출신이 원래 공천을 받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재심 신청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네. 이재만 지금 지금 깜빵에 깜빵에 있죠. 가 계시는 방에 안 풀려났어요? 네, 안 네. 풀려났습니다. 지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조작으로 여론 조작으로 그렇죠. 이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선거법 네. 범죄 중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당시 동구청장, 네. 전 동구청장이었죠. 동구청장이 2번을 하고 네. 국회의원을 도전을 했던 이재만 청장이 그때 당협위원장 네, 이 지역 당협위원장이었죠. 이었고, 그래서 이재만 청장이 선거법 위반을 어떻게 했냐면 네. 자기
한테 공천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유선 전화를 100대씩 개설해라. 그리고는 유선 전화로 오는 걸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서 네. 한 사람이 100대씩의 전화를 가지고 여론조사에 네. 참여하게 된 거죠. 이제만은 네. 이제 내가 별명을 붙여줄게. 200통. 전화 100통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던 예비 후보들이 네. 이재만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여기에 연루됐던 구의원들이 몇 명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이 이재만 당협위원장이 구청장 후보를 정하는데도 깊숙이 개입을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이재만 전 청장, 네. 우리 전국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무성이 왜 날 불렀습니까? 2016년 16년. 네. 16년 그 총선 때 도장을 숨기고. 들고 영도다리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들고 가지는 않았대요. 아 그래요? 네, 당사 서랍에 열쇠로 채워놓고 열쇠를 들고 유인한 왔나? 거죠. 어. 열쇠를 일부러 두고 마치 들고 튄 것처럼 유인한 건데 사실은 그때 김무성 의원이 열쇠를 들고 있지는 않았대요. 그때 이제 미공천 지역들을 몇 네. 개를 놔둡니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동구 을이었고 유승민 무소속으로 나오게 네. 되죠. 그때 새누리당의 이 신청자가 이재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만이 빡쳤지 그날. 그렇지. 네. 당 대표실이 네. 그러니까 도장을 들고 네. 부산으로 갔는데 네. 그 빈 당 대표실의 문을 네. 팡 치면서 드라이 영어 기억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거예요. 그분입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재심이 나게 되고 여기서 뭐 북적북적합니다. 이게 막 그때 난리가 나요. 이재만이 골 때리게 된 거는 그때 가서 탈당도 못해. 네. 다 그렇지. 상황 끝나버려서 네, 그래서 못 네. 나가. 네. 못 나가. 그러니까 아예 선거로 나갈 수 있는 차라리 이재만이 날 공천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애초부터. 네. 그래서 막 북적북적 하다가 네. 공천 과정이 개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 무슨 그래도 구청장이면 네. 이 한 지역에 좀 이 한 지역의 대표하고 한 지역의 어떤 운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네. 이 완전 공천 과정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누가 되느냐면 이 백이철 짐 청장이 어찌됐건 공천을 받고 네. 선거를 하는데 이때 또 뉴스민이 한 건을 하게 됩니다. 뭐였죠? 일단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섬사년 부회장 시절에 네. 이 갑질 폭언 논란이 이어져서 저희가 또 백이철 구청장 후보를 계속 따라붙습니다. 네. 출마 기자회견 때부터 찍어놓고. 네, 찍어놓고. 저거는 요주 인물이다. 네, 저거는 꼭 네. 잡아야 된다. 한 건 할 네. 것 같다. 이랬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시 후보 시절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여러 네. 조직에서 후보와 협약식을 많이 맺죠. 정책 협약을 많이 맺죠. 너무 네. 많이 해 근데 그거 네. 정신 없어요. 네. 근데 이 협약식을 맺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단체가 당시 백이철 후보뿐만 아니라 전 동구청장 후보들을 네. 불러서 이 동구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협약을 맺자. 동구 사회적 경제협의회고 정확하게 이제 네. 대구 동구는 사실 대구 지역의 사회적 경제의 굉장히 메카 같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어떤 앞서 나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고 어허.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연대가 8개 구군에서 가장 잘 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는 굉장히 선진적인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구군 그 정책 협약에서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가서 다른 구군들이 따라가려고 보고 있었던 그런 정책 협약식이죠. 맞아. 네, 게다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네. 발의한 게 유승민 의원이었어요. 네. 몇 개 버전이 있긴 해요. 네. 유승민 의원 말고도 몇 네. 명 의원들이 발의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유승민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던 현역 구청장이었던 강대식 후보는 네.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지원을 구청장 시절에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때 후보들과 협약식을 만든 자리에 백이철 후보가 제일 늦게 와요. 이미 협약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용필이야?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필이야? 마이크를 왜 들어? 2018년 5월 30일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와 동구청장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식 자리에 참석한 당시 자유한국당 백이철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약자들 또 저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하니까 정부나 구청이나 이래서 지원을 합니다. 자립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립을 하면은 제대로 기업으로 성장하라고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거지. 자립이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사회적으로 담는 거예요. 보조금 받아서 쓰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혁신적이고 사회적 경제에 동국의 미래가 있다. 큰일 납니다. 사회적 경제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부가 발전하려면 진짜 경쟁 있는 기업들이 동부에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거지.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적 기업 하는데 일자리 없는 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나온 사회적 경제에 동부 미래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 기업들이 우리 같은 분들을 채용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사실. 이 발언을 사회적 기업가들이 있는 앞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네.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적 경제로 지역 경제 일군다. 이거 미친 짓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절대 너네는 그래서는. 실력 없는 놈들이고 그렇지. 니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뻔한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문제가 됐고 분노하게 그 만들었는데. 다음 말이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거기서 안 끝나? 거기서 안 끝나요. 파팜이라니까 이 사람은. 당시 이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게 이거였어요. 사회적 경제가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좀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다음 프로그램을 세대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을 협약하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거는 다 받았어. 대구시장 후보들, 다른 구군청 교육 우리 감들까지도 네. 네. 이 후보들도 이 정책 공약을 다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백이철 후보가 네. 아동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정상적인.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를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협약에 사인은 하는데 구청장이 되면 다시 수정하겠다. 아니, 협약에 사인을 했는데 네. 내가 되면 사인 수정하겠다고. 네. 야, 이게 사인을 왜 해?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를 뉴스민 단독 특정으로 터뜨리게 되죠. 아, 그렇죠. 걸려버렸네. 네. 그리고 나서 사회적 경제계가 네. 발칵 뒤집어집니다. 발칵 깎고는 안 될 텐데. 이건 우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대구도 그랬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네. 사회적 경제 통합 박람회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 기획을 그것을- 인디053이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디 053이 또 이권을 그 전국의 네. 사회적 경제인들이 최초로 다 모이는 이낙연 총리도 왔었죠. 이낙연 총리 네. 원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로 했는데 뭐 네. 해외 순방 일정과 갑자기 겹쳐가지고 이창원 대표 이낙연 총리랑 사진 찍었습니까? 같이 단독샷은 없습니다. 둘이 같이 찍은 거 둘이 없고. 찍은 건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날아가겠네. 정치적 위기를 비켜갔네요. 둘이 같이 찍으면 이창원을 피해 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뭐 성대모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걸 앞둬서 네. 대구에 엄청 사실 사회적 경제 뭐 전국체전 뭐 올림픽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 행사가. 응, 응. 그래서 대구가 사회적 경제 기회가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기회를 호기를 맞고 다들 네.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한 구청장이 그냥 똥물을 그냥 팍 뿌려버린 것이.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말은 좋지만 쉽지 않아, 한계가 있어, 뭐 그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건 글러 먹은 거잖아요. 네. 백이철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이 와야 되는데 왜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뭐 아니, 자꾸 하려고 그 정도 하냐. 수준도 아니야. 네. 거의 사회주의 경제 수준으로 그렇죠. 이렇게 본 맞아요.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한테도 그따위로는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였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네. 느낌이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네. 존중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리 자기 생각을 잘 모르고 네. 무지하더라도 네.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심지어 네.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선거가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각종 행사 현장에 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자체를 아끼죠. 실수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 존중이 없다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아니 거예요. 존중이 없으면 속으로 씹을 수도 있는 거고 뒷담화 깔 수도 있는 거잖아. 이분은 뒷담화를 안 까요. 아, 나 미치겠네. 뒷담화 좀 까. 겉과 속이 똑같아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진짜 10대 때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 보니까 한 30쯤 되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놈들이 또 문제야. 그러고 나서 아니, 이해가 안 가네. 혹시 뭐 자기가 뭐 여자친구를 뺏겼는데 그 낚아채간 남자가 사회적 기업 대표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뭐야? 도대체 뭐지? 공무원 할 때 뭐 기분 나쁜 게 있었나? 자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뭐 당시 기자회견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네. 저도 이제 뭐 좀 대표로 나가서 조금 세게 얘기를 했죠. 네. 뭐 백이철 이 청장 후보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네. 자리가 있었고요. 네. 자 그러고 났는데 동구청장이 되고 나서 네. 또 사건 사고들이 여러 개가 거기서 터집니다. 끝이 아니라. 그게 아니 이 사람 파파미라니까. 빨리 까봐요. 한번. 예, 봅시다. 첫 번째로 네. 이제 좀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뭐, 갑자기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러지? 난 잘 몰라. 나는 천집장은 잘 알겠지만 나는 좀 몇 개 모르는 게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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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기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렇죠. 이 동구청장에 당선되고 음. 첫 기자간담회 자리였어요. 첫 기자간담회? 네, 출입 기자들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아 그러면 네. 구청장 취임은 하기 전에 당선자 시절에? 아니요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네. 밥 먹으면서 밥을 다 먹고 백이철 청장이 네.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려고 담배를 꺼내는데 종이컵에다가. 네, 담배를 꺼내는데 옆에서 기자 한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청장님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네. 저기 금연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고 식당 아니라고요? 네, 식당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아니 금연 표지가 없어도 네. 2018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식당 안에 당연히 흡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렇죠. 그러고는 이 담배에다 불을 붙입니다. 잠깐 거기는 뭐 칸막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게 돼 있는 아 데요. 방으로 된 근데 그게 습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게 금연구역 지정하는 그 과도기 네. 이행기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나도 목격담인데 이제 방 안에서 피우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기를 도- 했다니까. 네. 어.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냥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반론도 없이. 그러니까 네. 기자가 뭐 왜 이러세요? 이것도 네. 아니라 네. 저 청장님 여기 저 네. 금연구역인데 저 네. 나가셔서 피우셔야 됩니다. 이게 네. 저 과태료 맞고 저 주인이 네. 좀 네. 난처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했다니까. 네. 심지어 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람이 구청장이에요. 그렇죠. 네. 식당에다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사람이. 주체가. 네, 주체가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 대씩 펴. 괜찮아. 아, 천집장. 네. 자기가 과태료를 부여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권한 거지. 자기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얘기야 그래. 아니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다 그런 논리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거기는 공식석상이거든. 네. 그런데도. 네. 그러고 이 보도를 대구 CBS에서 네. 보도를 하게 되고 근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난 후의 반응이 네. 더 과간입니다. 아,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네. 네. 그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런 반성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했다 해야 될 거 네.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이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찰이었습니다. 네. 뭐, 예,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 취임 100일 동안은 기자들이 구청장 원래 안 건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는? 사석에서. 사석에서.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알려졌지? 그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여기서 왜 얘기해 그럼? 아 근데 증언하시는 거죠? 네, 증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 신기했어요. 심지어 권영진 대구시장도 백이철 청장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 네. 대구 동구에 공항이 있잖아요. 권영진 시장은 통합 대구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경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구청장 군수 후보들은 이걸 대부분 받아들여서 하는데 혼자서 대구 공항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간 공항이 있어야 모두가 된다. 예스라고 할 때. 네. 홀로 노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했죠. 부구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대구시장이 아무도 동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제가 시의원할 때도 네. 어떤 시의원이 진짜 인사 개입으로 악명 높은 시의원이었거든요. 네.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나중에 훗날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미시의회 의장을 하게 되는 양반인데 네. 그 양반이 진짜 그 양반이 하필이면 원도심 구도심이 지역구라서 동네 크기와 면적 인구에 비해서 행정 동수가 많아. 6개나 돼요. 나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었는데 그 동장에 서로 안 가려고 공무원들이 동장 발령 나면 난 죽었다. 예, 어느 정도냐면 막 닦이다가 6개월 만에 교체되고 이래 동장이. 네. 예. 최근에 그 확대 버전이군요. 네. 이 사람은. 그 최근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이제 또 동구 협의회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의회가 이걸 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네. 이철 청장이 네.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아뜨거 한 거예요. 그 후보 시절에 아니 사회적 경제 측이 백이철한테 아뜨가 한 거지. 둘 다 아뜨거 한 거지. 그래서 아뜨거 해서 네. 그 뒤로는 어떤 그 인터뷰를 하냐면 네. 사회적 경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네, 또? 일자리 창출 네. 돕겠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경제 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적극 소통하면서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몇 군데와 취임을 하면서 합니다. 이게 식당 금연하고 좀 다른 잣대네. 네. 그래서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동구 이제 협의회가 네. 백이철 청장과의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만남도 가지고 또 어차피 함께 해야 청장일 되니까.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4년 동안 봐야 되는데. 만남도 가지고 나름의 이제 스킨십을 좀 가고 그런 찰나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되죠. 민주당 동구 의원이 발의를 합니다. 도근한 의원. 네, 도근한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고 백이철 청장이 네.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소문이 구의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례 안에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 뭐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문제 삼은 게 크게 두 두 개, 가지인데요. 두 개. 네. 하나는 사회적 기본 경제 기본 조례안이 이후에 생기는 조례가 있더라도 이 조례안을 우선시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백이철 청장은 야 조례가 후에 만들어진 게 더 우선하는 거지 어떻게 과거에 만들어진 게 우선할 수 있냐 이거는 행정을 모르고 행정 경험이 없는 구의원이 발의한 거다. 자, 다시 한번 정해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하죠. 근데 그 앞에 조례가 있었어요? 이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혹시 만들거나 나중에 혹은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요번에 내는 조례의 원칙에 맞게끔 이렇게 목적과 원칙에 맞게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하위 조례 혹은 다른 조례를 만들 때는 요 원칙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한 조가 있었고 하나가 또 뭐 있었냐 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네. 근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보조금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너네가 우리한테 관리 감독을 받아야지 네. 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이거는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논리면 정부에서 지자체가 돈 받잖아. 그러면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안 해야 돼. 정부한테 다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방정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시하고 그 국가한테 독립적으로 그 운영권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자기들 보조금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다 운영되는 우리 그 구 산하 기관도 아니고 100%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공공의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한다고. 근데 그런 데들한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권을 하면 안 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문제 삼은 거야. 그리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지. 감시를 받고 감독을 받으면 되는 그 문제인데 건에 대해서만 관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직 운영 전체가 아니라. 아 근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 조직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문제시 삼은 거죠. 그 조항을 문제시 삼은 거예요. 거예요. 독립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보조금 받는데 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조례에 집어넣었냐. 그럼 백이철 구청장 당신은 월급 받은 거 어디 썼는지 다 까. 근데 이게 재미났던 게 4월 달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열리기 직전 10분 전까지 이 구의원들 간에 눈치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동구 의회가 의회 정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명이 민주당
7명 민주당. 네. 자유한국당이 8명.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16석 중에서 네. 자유한국당이 8, 네. 바른미래당 1, 일. 민주당 7 네. 이렇게 돼 이 있는 의석을 짝수로 하면 안 돼. 가부동수는 자동 부결인데. 네. 근데 어. 이게 동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네. 백이철 청장이 문제 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기자들한테 연락을 돌려요. 네. 그리고 저도 당일날 본회의에 취재를 갔는데 어. 백이철 청장이 앞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시정연설 질문을 해야 되니까 네. 구정 질문이죠. 구정 구정 질문을 네. 받아야 되니까 기자들을 본 거예요. 아니 네. 왜 회의장에 기자들이 와 있지? 어. 라고 하면서 어. 동구 구의원들 한국당 구의원들도 이걸 문제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만장일치로 표결에 붙이지 않고 네.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네. 통과가 네. 돼요. 네. 근데 요 사이에 이거 네. 약간 네. 여담인데 네. 예전에 어느 지역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 월급 졸라 올리는 네. 그 조례를 통과시킨 거예요. 어떤 네. 지방의회가 네. 전라도 쪽이었나 이쪽이? 근데 그 의장이 이 있습니까? 하니까 네. 그 의원들이 다들 없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의장이 실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방망이를 쳐버린 거예요. 야, 이거- 예, 이런 경우는 부결이거든 일단.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 조례 막으려고 네. 의원들 임금 너무 인상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막 분통이 터졌을 거 아니야 본회의에서. 근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소망을 그 의장이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다는. 네. 박근혜가 그때 대통령을 사퇴합니다인가 뭐 그거 말실수한 적 저는 있죠. 오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그래서 일단은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네, 되네. 통과가 됩니다. 어. 그 4월 9일 날 통과가 됐는데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네. 아니면 구청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네. 제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요구, 그러니까 예. 국회로 치면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대통령이 대통령이 반려하는 거부권을 거죠. 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공포할 권한이 있거든요. 네. 법률을. 근데 공포하지 않는 거야. 네. 안타가 이제 거부를 해서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고 제2요구를 하게 되면 정족수의 과반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족수가 아니라 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네.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다시 동구의회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2요구서에서 잡았던 게 네. 백이철 청장이 제2를 다시 해달라고 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네. 하는 부분. 네네. 그리고 이 조례에 그러니까 향후 조례를 만들어낼 때 이번에 올리는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끔 만들어라고 하는 부분. 요 두 가지를 트집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게 기본 조례를 먼저 만들고 향후에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 조례에 있는 거하고 맞는지 아닌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 그거는 일단 규범적으로 제시만 해놓은 거예요. 향후에 만드는 조례는 여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을. 네. 그리고 기본 조례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 조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근데 그걸 왜 굳이 모든 기본 조례에 그 조항은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이 조례가 뭐 특별한 거냐라고 보면 이게 대구만 해도 대구시 조례가 있고 네. 그리고 다른 구 그렇지. 조례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조례인 거야. 법에도 들어가 있어. 법에도 기본 들어가 법에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그리고 있어. 정부- 향후에 만들어지는 거 이 네. 법에 따라야 된다. 이 법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법에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국에 한 180개 그냥 200개 되는 기초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백이철 청장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장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그거 다 없애라 그래. 그리고 제2요구라는 게 예. 이때까지 동구에서 음.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대요. 그 전에. 제2요구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쉽게 행사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걸 행사하는 순간 특히 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굉장한 후폭풍이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제2요구가 이재만 청장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2006년이었죠. 봐 이제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근데 당시에는 이재만 청장 시절에 제의요구가 있어서 조례의 정확한 내용 기억 안 나는데 다시 의회에서 표결을 붙였는데 네. 전부 다 같이 부결을 해요. 네, 알겠다 이거 받아들이겠다. 네. 전부 다 같이 부결하는데 이번에 백이철 청장이 제의요구한 거는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7명이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8명이 안 된다. 그리고 7명은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가 돼요. 네. 표가 섞였어. 크로스오버 됐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차려. 그러니까요. 이게 바른미래당의 네. 의원이 네. 찬성표를 던졌고 네. 민주당의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한 명 의원은 이 조례는 그대로 통과돼야 된다. 그렇죠. 쪽으로. 그러니까 이 유승민 의원의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그러니까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기본 얼마 전에 조례는 우리 해야 된다. 프로그램 시작할 때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리플러가 유승민 뭐 이렇게 좋냐 이런 식으로 리플 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몰라요. 근데 민주당 지방 의원은 유승민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는 지방 의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8대 7, 8대 1대 7인가? 7대 1대 8. 이름 뭐야? 1은 기권. 기권. 네. 그러니까 한 명의 기권이 생겨나는 네. 거야. 그래서 이게 부결이 돼 버려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네. 그 구청장의 제2 요구가 먹힌 거네요. 먹힌 거죠. 아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2006년에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이 같이 통과시켜 놓고는 자기 같은 당의 구청장이 반려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꼬붕이야? 네. 구청장 꼬붕이야 구의원이?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네. 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네. 했어요. 처음에 바른미래당 내가 보니까 네. 각이 나오는 게 이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딱 보기에도 이분이 사선이에요. 사선이면 좀 의심스러운데. 네, 전 의장 출신이고 이분이 구청장의 제2 요구를 두 번 다 경험해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네. 얼마나 족 같은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결이 되면서 네. 또 한 번 이 사회적 경제계와 이번에는 이게 사회적 경제도 기초와 광역 그리고 이제 전국 네트워크 있습니다. 네. 일단 당장 광역 네트워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성명서 발표 아니 기본 조례가 보통 이렇게 부결되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또 네.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가 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백이철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정말 웃긴 게 백이철이 이런 식으로 아주 뭐 추상적이고 기본적이고 선언적인 기본 조례조차 부결시키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웃나요? 이걸로 이득 보는 세력은 누구야? 누구지?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럴까 네. 궁금해서 제가 백이철 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네. 구의원들이 법이나 행정을 너무 모른다. 야, 네가 더 몰라.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까 그리고 얘기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자기가 문제 삼았던 이 조항을 네. 수정해서 다시 발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이게 해요. 참고로 제2 요구할 때 요 조항만 삭제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통째로 반려해요. 네. 그렇죠? 아니, 통째로 반려인데 이걸 반려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빼고 다시 발의하면 다시 될 거 발의하면 아니에요. 되지. 네. 그거는 구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 그렇게 치면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통과되는 거 받아들인 다음에 집행부 발의로 네. 그 두 개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 되잖아. 그렇게 치면 일단 두 가지인데 그 두 하나는 가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지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 낭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도 지금 새벽 3시에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이야기 해야 되고. 내가 대구 동구 의원이면 명패 던진다 진짜. 그러니까 네. 명패 던진다. 씨. 첫 번째는 제가 동구 공무원들이 이 얘기를 했대요. 네. 제2라는 게 있었어? 이게 몰랐는 제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흔하지.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흔하지 않았던 제도고. 그렇죠. 그 제2가 부결되는 걸 보고 와 처음 본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와 되게 좋은 경험, 좋은 구경했다. 마치 우리 탄핵 경험하듯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행정 경험을 할 정도로. 그리고 구청장이 의회 다수가 통과시킨 안을 쳐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쳐낸 게 성공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본 거고. 갑자기 나도 기억나는 게 내가 굉장한 논란을 무릅쓰고 싸워가면서 어떤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내가 발의한 조례를 남유진 당시 구미시장이 뭐 자기가 제2 요구할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안 했다고. 지랄 할 수 없잖아. 쫄아놓고는 어디. 그 한 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구청장이 이걸 반대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네. 한국당 의원들이 여길 찾아가요. 원래 같은 당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새누리당 식구니까. 예. 그리고 유일하게 4선이고 3선도 없거든요. 동구 의원 중에. 그러니까 찾아가서 자유한국당 중에. 예. 역시 이거- 박근혜 전통이야. 나선을 잘라버려. 이걸 어떻게 청장이 이걸 좀 반대합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구의원들 몰려가는 걸 보고
쫓아갔어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어. 그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길을 쫑긋이 방문에다 대고 전용길 고생한 휴대폰을 이렇게 내기의 도청 장치야. 슬쩍 내려다 놓고 바닥에 내려다 놓고 이야기를 녹취를 했죠. 이 바른미래당 동구 의원이 이 씨발 구 의원이 조수로 보이나 이 씨. 고청장 저스러 보이나 이 씨발. 아 정말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선거 전에 당했던 그 수모를 음. 자기 딴의 수모를 갚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뒤끝이야. 네. 뒤끝도 정말 졸렬한 뒤끝이지. 어떻게 이딴 뒤끝을 하나. 네. 아니 구청장이라고 그래도 고을에 그 사또 같은 사람인데 옛날 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이 동네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동네 활동하는 사람들 그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한테 발목을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거면 그 네. 동네에서 그냥 복작복작 싸우는 건 말도 안 해. 전국적 우사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저는 근데 이거 좀 추적이 필요한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선거 때 사회적 경제 쪽하고 틀어져서 이번에 또 그런다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게 선거 때는 왜 그랬나 그러면 뭔가 있어. 아니요,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의 문제 걸로 이제 드러난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촉매가 돼서 드러난 거고, 원래 이분은 그냥 캐릭터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아 그리고 뭐 자기가 당했을 때 네. 복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하고 졸렬하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건수. 또 좌우 또 직접적인 연관이 우리 있는 업계가 거죠.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입니까? 인디공호삼이 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서 아 맞다 본인이 사회적 기업이죠. 이게 좀 열도 많은데 네. 동구문화재단 이것도 더 웃겨요. 동구문화재단. 각 기초지자체 혹은 광역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네. 문화재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단들은 보통 그 지역의 어떤 문화예술 활성화라든지 네. 시민 문화예술 향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표를 임명을 하지 않아요. 먼저 있었던 대표를 네. 날려버리고 1년 동안 임명을 안 해요. 근데 그때 대표를 날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왜 지가 날릴레오를 하지? 당시 대표는 네.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하다가 대구 시 차원의 문화재단 네. 하다가 동구에 오랫동안 사시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부탁을 좀 받아들여서 자기 딴에는 이제 당신 딴에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에 있다 기초를 간 거니까 네. 다운그레이드를 했고 나름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술인이셨기 때문에 네. 이해도 깊고 뭐 다양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기초문화재단들은 우리나라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들, 네. 구 차원의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립문화예술 혹은 시립문화예술회관들은 물론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이나 향수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복지 차원으로 좋은 공연을 만들거나 혹은 보여주는 게 의무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백이철 청장이 7월에 이제 그 들어오잖아요. 임기를 시작하죠.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그 시설들은 1년 스케줄을 다 잡습니다. 공연이 1년 스케줄이 다 나와요. 네. 당시 10월인가 정해져 있었던 창작 공연이 있었어요. 창작 공연이 있었는데 당연히 어떤 상업성보다는 이제 작품성에 충실할 거 아닙니까?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재단에서 하는 네. 거니까. 근데 백이철 청장 이걸 보더니만 네. 아니 이런 돈 안 되는 짓을 왜 하냐? 공연하지 마. 그러니까 네. 씨발 이런 공연하지 마 이래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는 백이철 청장이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뭐라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연을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는 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든 게 뭐 트로트, 아이돌 그룹 등등 이걸 들면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공연을 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하겠다. 네. 라고 설문을 하고 네. 이거는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단의 아이돌이라고요? 예, 이 아이돌은 그 표 끊고 네 돈으로 가. 이 재단을 맡고 있는 이 시설을 맡고 있는 수장한테 정말 모욕 중에서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전문가 출신의 그렇죠. 재단 네. 대표에게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동구문화재단 당시 대표가 바로 사표를 쓰고 이거는 그냥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다라고 사표를 썼는데 알고 봤더니 나가라는 소리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니야? 워낙에 자기로서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 뒤로 1년 동안 네. 대표 선임을 안 해. 네.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 물어봤어요? 적임자가 알려지고. 없다. 아 적임자가 없다고. 그 지금 전원청장하고 누가 일을 하겠냐고. 더 웃긴 거 제가 이거 수성구에서 들었는데 네. 동구 지금 이제 아양아트 센터예요. 그 있는 곳이 네. 이 아양아트 센터의 길을 건너면 수성구입니다. 근데 이 아양아트 센터는 문화와 체육 복합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수영장에 어. 수성구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 백이철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어. 수성구민 이용 금지. 아 씨발 진짜 도저히 못 듣겠네. 그래서 이완영이 훨씬 착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성구 그 지역이 이제 만촌동이거든요. 네. 만촌동 효목동 주민들이 야 이거. 수성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우리 동네는 왜 수영장 안 지어주냐고 지금 동구에서 저러고 있다고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아. 그런 구청장입니다. 이 구청장이.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수영장인데 수성구하고 가까우니까 네. 수성구 주민도 많이 오고.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나요?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구청장이면 이제 양구 공동으로 이거는 이제 좀 특정 구의 시설이 아니다라는 약간 논리를 들면서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이득을 추구한다면 대구시에다가 시비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권을 하던가 아니 그 수영장 아니면 약간 요금 거기 요금 있나요? 수영장 사용료가? 조금 있죠. 조금 있죠. 보통은 그럼 살짝 시설이니까. 차등을 주던가. 그렇죠. 아니 그 수영장은 있어요? 차등이 원래 있었어요? 차등 없습니다. 동구 물만 쓰냐고. 아, 동구 그렇네. 전기만 써. 아 그렇네. 그러고 그 주변에 거기가 이제 동천 유원지거든요. 네. 그럼 누가 먹여 살려 거기? 애비애미도 없냐? 뭐 하는 짓이 아니 그러니까 전혀 쪼잔하다. 내가 방금 차등 그러니까요. 요금 얘기했지만 그것도 네. 쪼잔해. 아니 횡단보다 굳이 하나 답을 건너에 찾아주고.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어찌 사람인가? 규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가. 야, 나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네. 왜 대구하고 경북하고 네. 공무원 한 명 바꿔서 근무하는 네. 네. 그거 있었잖아요. 네, 순환 근무 있었죠. 네. 만약에 대구 이 백이철 동구청장과 경북의 네. 기초지자체 단체장 중에 한 명을 바꿀 만한 사람이 있다. 김천시장. 김천시장도 김천시장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네, 했죠. 여기- 김충섭 시장이죠. 네, 여기 있는 네. 이 또 백이철 청장. 나 여기 잘 알아. 왜냐면 내가 시의원 할 때 구미시 부시장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네. 김충섭 김천시장이. 네. 네. 심지어 그 경찰이 네. 이 김충섭 김천시장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 기사를 좀 써달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제보를 해줬습니다 경찰이.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내가 지금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 백이철 구청장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한번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풀리지 않아요. 그냥 성격이 나빠서라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를 그렇게까지 네. 했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네. 얼굴을 보시면 믿길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약간 묘하다 느낌이. 약간 묘해요. 그냥 조폭이 아니야. 그냥 조폭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 살짝 섞였어요. 근데 그건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지금 검색해본 기사 제목이 젊은 동구, 새로운 동구를 위한 힘찬 첫발이라는 굉장히 영혼 없는 젊은 동구가 네. 아마 슬로건이었던 걸로 네. 기억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동구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자, 우리 날릴래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우리 날릴래요는 뭐 사람을 쳐날릴래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음성 편지 날릴래요. 예, 지난 편에 이완영에 대한 그 이완영 이미테이션의 또 음성 편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완영의 그 퇴장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날릴래요 코너에서 이완영 씨를 계속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완영 씨의 메시지가 나가기 전에 자, 우리 누가 먼저 할래요? 네, 음성 편지를 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천집장이 누구야? 백이철 구청장에게, 동구청장에게. 네. 청장님, 저는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청장님이 TV 방송 토론회에서 이 보도가 나왔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의적이고 아주 편협한 조작과 왜곡 보도였다. 그 보도를 한 곳은 네. 뉴스민밖에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였죠. 네. 혹시 뉴스민 또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해당하지 협동조합도 않습니다. 아니고. 네, 협동조합도 아니고. 뉴스민은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네. 그리고 청장님 아까 담배를 피셨던 기자 간담회에 네.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뒤끝. 보복당한 겁니까? 네. 그때 담배 폈으면 또 천용길이 또 사진 찍어갖고 또 올렸겠지. 아직 청장님은 화가 많이 쌓인 것 같다. 그리고 3년 뒤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대표님 백이철 청장은 음성 편지. 무식한 건 죄가 아니에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듣는 거는 죄입니다. 그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저는 백이철 청장 몰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1년 정도 지났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학습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짓입니다. 제가 지난 그 기자회견 때도 조금 뭐 이런 저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모니터 다 하고 저 새끼 누구냐 알아봐라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네. 난 참고로 동거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 웬일로? 난 자유로워. 이창원 됐어, 대표가 난. 용역이 이창원 없다. 대표가 특히 정치인들 건드리는 거 되게 깊이 해왔는데 오늘 백이철 구청장을 막 바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르게 살기로 했나? 다시 인디 정신으로 돌아가기로 했나? 했더니 전혀 상관이 없어, 예, 같이 난. 하는 일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사진도 같이 찍은 적 없고. 내한테 저한테 사업을 주면 제가 또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이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제스처 그리고 네. 생각 그리고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남은 3년 임기를 채우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그때까지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특별 게스트죠. 이완영 씨가 대구 동구의 백이철 구청장에게 영상 편지를 아니고 영상도 찍어. 우리 유튜브 아직 안 하죠? 음성 편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영입니다. 백이철 청장님, 담배 좋아합니까? 실내 금연 미워합니까?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흡연자들까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백이철 청장님, 동구문화재단 공석 좋아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내가 그냥 이 자리, 그 구청장 자리를 공석으로 해두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 미워합니까? 그럼 너는 반사회적 경제입니까? 고마십시오. 진짜 그러다가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경고합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자, 참 기초단체장 중에서 전국적으로 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조금 약간 빛이 바랬어. 저기 전라북도에 익산시장인가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빡세. 빠은 사람, 빠은 얘기하는 사람. 빡세. 네. 고기하고 한번 우리가 영혼한 화합 차원에서 둘이 고싸움을 한번 붙여봅시다. 정월 대보름 날에 고싸움을 붙이면서 둘이 디스해보라고. 네. 네. 대구에도 익산시장이 있다. 요거 좋네 제목. 그런 네. 사람들 헷갈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천 기자의 각고의 취재력과 또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해안을 갖고 있는 이창원 대표의 분석이 돋보였던 그런 난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타수 2안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맹세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참고로 저희는 새벽 3시가 넘도록 녹음을 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면서 호그와트 학교 유료편 결제 좀 해주세요. 땡그랑 결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면
혹시 호그와트 학교에서 분석해줬으면 하는, 알려줬으면 하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정심성의껏 그게 답변하는 그런 태도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인디053 이창원 대표님, 그리고 뉴스민의 천집장 천용길 기자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